자, 그러면 이어서 기본 도형을 한번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곤을 잘라 볼 건데요. 가상의 위치를 선택해서 드래그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양쪽에 두 개의 하늘색 핸들로 지오메트리를 가르는 가상의 플레인을 만들게 됩니다. 이 지오메트리를 관통하는 가상의 플레인으로 스피어가 이렇게 잘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핸들을 옮겨서 조정할 수도 있지만 파란색 핸들로 가상의 평면의 축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자르고자 하는 모양이 마음에 들었을 경우 스페이스바로 기능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커브 슬라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브 슬라이스는 뷰포트 상에 가상의 커브를 그려서 커브가 지나가는 곳에 위치하는 메쉬들을 잘라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커브가 위치하는 곳에 존재하는 지오메트리를 잘라주게 되죠. 그리고 이어서 엣지 슬라이스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엣지 슬라이스는 특정 엣지를 선택하신 후에 잘라낼 다음 엣지를 선택해서 엣지를 잘라 나갈 수 있는 기능이고요. 또한 한 번에 여러 개의 엣지를 자르고 싶을 때는 멀티 슬라이스를 체크한 후에 시작, 끝 설정을 해주시면 한 번에 끝점까지 잘라줄 수가 있습니다. 스페이스바로 기능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주 사용되는 루프 슬라이스 기능이 있는데요. 루프 슬라이스는 엣지 선택 모드로 전환하신 후에 엣지를 선택하고 루프 슬라이스를 체크하시면 해당하는 엣지 루프를 한 번에 잘라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개만 설정이 되고 개수를 늘리면 루프 슬라이스의 개수가 늘어납니다. 이번에는 세로 축을 선택하고 루프 슬라이스를 하면 이제 가로로 루프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루프 슬라이스 슬라이더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0.5%에서부터 99.5% 범위 내에서 루프 슬라이스가 생성되는 위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불리언 기능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스피어를 새로 하나 생성을 하겠고요. 자, 불리언 기능은 지오메트리를 합치거나 잘라내거나 하는 기능입니다. 곡선면 위에 곡선으로 파여진 부분을 실제로 모델링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럴 때 불리언 기능을 이용을 하면 손쉽게 이런 곡선면을 제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불리언을 사용하는 방법은 어떤 오퍼레이션을 할 건지 먼저 정해야 됩니다. 유니언과 애드는 지오메트리를 합쳐주는 기능이고, 인터섹트는 두 개의 지오메트리가 교차하는 부분만 남기는, 그리고 서브트랙트는 드라이브 메쉬, 저희가 선택한 메쉬에서 드라이브 메쉬를 부분을 빼주는 기능입니다. 서브트랙트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도넛 모양이 스피어가 가진 면의 모습으로 잘려져 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섹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브 메쉬를 백그라운드로 하면 현재 이 지오메트리와 겹쳐있는, 선택되지 않았지만 겹쳐있는 지오메트리를 백그라운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페시파이드 서피스 아이템이라고 해서 어떤 메쉬로 불리언을 일으킬 것인지 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스피어 2로 설정하고 불리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든 도넛이 스피어와 겹치는 부분만큼만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불리언 기능 중에 유니언과 애드의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퍼레이션을 유니언으로 하고 드라이브 메시를 백그라운드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스피어와 도넛이 합쳐진 메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와이어프레임 모드에서 보면 두 개의 지오메트리가 겹치는 부분을 포함해서 하나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리언을 add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 마찬가지로 오브젝트가 하나로 생성이 되었지만 보시면 도넛 안에 이 겹쳐진 부분의 면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니언과 애드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이러한 점을 유의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릴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드릴은 불리언과 기능은 유사합니다. 그러나 불리언을 일으키는 오브젝트가 3차원 오브젝트와 3차원 오브젝트가 불리언을 만들어냈다면 드릴은 3차원 오브젝트와 평면 오브젝트로 불리언을 만듭니다. 도넛을 선택하고 솔리드 드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어 기능으로 OK를 누르면 불리언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불리언과의 다른 점은 드릴은 잘려진 단면에 별도의 면을 추가로 생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엑시스 드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시스 드릴도 마찬가지로 3D 오브젝트와 2D 지오메트리를 이용해서 불리언을 하는 방식인데요. 이 경우는 축 방향으로 드라이브 메시를 프로젝션해서 이 드라이브 메시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만 불리언이 입혀지게 됩니다. 이 지오메트리가 현재 비스듬하게 되어 있는데 이 시작점, 끝점에 들어와 있는 메시들만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리언과 솔리드 드릴, 엑시스 드릴을 다양한 옵션을 사용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새로운 씬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도는 다른 프로그램들과 좀 다르게 새로운 씬을 만들 때 모도는 새로운 씬을 만들 때 새로운 씬이 연속해서 생성됩니다. 저희가 처음에 봤던 오브젝트들이죠. 불리언과 드릴을 적용해 봤던 씬이고 이번에 이제 새로운 씬에서 버텍스와 엣지, 폴리곤에 있는 모델링 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 세로 높이 1m 그리고 7개 각 면별로 7개의 세그먼트를 가진 정육면체를 만들었는데요. 여기에 베벨과 익스트루드 기능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텍스 모델링 툴입니다. 크리에이트 기능으로는 작업 중인 메시 레이어에 버텍스를 저희가 원하는 위치에 생성할 수 있습니다. 버텍스 선택 모드에서 저희가 방금 생성한 버텍스들을 확인할 수 있고 툴 프로퍼티 탭을 이용해서 원하는 정확한 위치에 버텍스들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우실 때는 버텍스를 선택하고 딜리트 키로 지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베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텍스를 선택하고 베벨을 해주면 이와 같은 파란색 핸들이 나타나는데요. 툴 프로퍼티 탭을 확인을 해보면 이 파란색 핸들은 버텍스가 연결되어 있는 방향으로 분할되는 것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핸들을 직접 조정해서 새로 생성되는 버텍스들의 간격을 조정할 수도 있고, 인셋 수치를 직접 수정해서 정확한 값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라운드 레벨이라는 옵션은 새롭게 생성된 버텍스와 버텍스 사이의 엣지를 곡선으로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점을 추가로 생성해주는 기능입니다. 버텍스에 익스트루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트루드의 경우 붉은색 핸들로 베벨의 인셋과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고, 파란색 핸들로 버텍스가 얼만큼 원래 위치에서 튀어나오거나 들어갈지를 조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들은 엣지와 폴리곤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데요. 엣지 모드에서 한번 베벨과 익스트루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엣지를 선택하시고 엣지 모델링 탭에서 베벨을 클릭합니다. 버텍스와는 다르게 핸들이 두 개입니다. 파란색 핸들로는 새롭게 생성되는 엣지와 연결된 컴포넌트들에 얼마만큼 분할을 할 것인지 조정할 수 있고요. 빨간색 핸들로는 새롭게 생성된 엣지들 바깥으로 새로운 엣지 테두리를 옵셋해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트루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텍스와 마찬가지로 파란색 핸들로는 얼만큼 튀어나오거나 들어갈지를 결정할 수 있고, 붉은색 핸들로 얼만큼 퍼지게 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엣지를 밖으로 생성한 후에 새롭게 면을 주변으로 엣지를 생성하고 싶지 않을 때는 익스텐드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직접 수치를 입력해서 면을 확장할 수도 있고, 뷰포트 상에서 핸들을 이용해서 면을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폴리곤 모드에서 베벨과 익스트루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폴리곤 선택 모드에서 면을 선택하신 뒤에 베벨을 클릭합니다. 폴리곤에서의 베벨은 두 가지의 핸들이 제공됩니다. 파란색 핸들로 엣지와 버텍스 익스트루드에서처럼 면을 얼만큼 뽑아낼지 선택할 수 있고, 붉은색 핸들로 생성된 면을 얼만큼 베벨시킬 건지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트루드 모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폴리곤 익스트루드의 경우 익스텐드 X, Y, Z 수치만 존재하는데요. 단순히 면을 쭉 뽑아내는 기능만 제공됩니다. 그래서 이 면이 현재 Z축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Z축 방향으로 길게 뽑아 보겠습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면이 길게 뽑아진 것을 볼 수 있고, 생성된 면은 이와 같이 추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버텍스 모드로 돌아와서 머지와 웰드 기능을 보겠습니다. 머지 기능은 선택한 버텍스와 특정 거리에 있는 버텍스들을 합쳐주는 기능입니다. 기본적으로 1mm 위치에 있는 버텍스들을 하나로 합쳐주는데요. 한번 어플라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현재 이 버텍스와 이 버텍스 간의 간격이 1mm가 넘기 때문입니다. 디스턴스를 높여서 어플라이를 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버텍스를 합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웰드 기능은 선택한 버텍스를 직접 이동하여 다른 버텍스에 붙일 수 있는 기능입니다. 직선이지만 기울어진 엣지를 가진 베벨을 실행을 했는데요. 이 상태에서 버텍스 편집 모드에서 이 버텍스를 원래의 지오메트리가 가진 기울기를 정확히 유지한 채로 버텍스를 옮기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 경우 버텍스 슬라이드 기능을 이용하면 어떤 컴포넌트나 아이템을 이동할 때 사용하는 핸들과 다른 핸들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 핸들을 갖고 버텍스를 이동하면 현재 이 버텍스와 이 버텍스가 가진 기울기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버텍스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엣지 모델링 메뉴에서 브릿지와 슬라이드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릿지 기능은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엣지를 연결해주는 기능입니다. 떨어진 엣지들을 선택하고 브릿지 기능을 실행하면 이런 툴 프로퍼티 창이 나타나는데요. 세그먼트 수를 0으로 낮추고 어플라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된 두 엣지가 이렇게 면으로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그먼트 숫자를 높인 후에 어플라이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4개의 면으로 분할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현재 면이 뒤집혀 있게 됐는데 이 경우 면을 선택해서 F 버튼을 누르면 뒤집힌 면을 원래대로 돌려줄 수 있습니다. 브릿지를 또 적용해 보겠습니다. 엣지를 선택하고 브릿지 기능으로 세그먼트를 맞춰서 어플라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엣지와 이 엣지가 가진 방향성이 계속해서 뒤집어진 면을 생성하는데요. 브릿지를 할 때 플립 폴리곤을 체크를 해주신 뒤 어플라이를 하면 면이 다시 바깥을 향하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엣지 슬라이드 기능은 버텍스 슬라이드 기능과 동일한 기능입니다. 기울기가 들어가 있는 엣지를 이동시킬 때 보시는 것처럼 메시가 변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엣지 슬라이드 기능으로 직접 퍼센테이지를 수치로 적용할 수도 있고 뷰포트에서 마우스를 왼쪽,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서 엣지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애드 루프 기능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엣지 선택 모드에서 엣지 루프를 생성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엣지 루프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파란색으로 프리뷰 되는 것은 현재 어떤 방향으로 루프가 생성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퍼센트로 엣지 루프가 어디에 어떻게 생성될지를 미리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우스 드래그를 할 수도 있고 직접 수치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